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뷰 작가 김지수라고 합니다. 김지수의 인터스텔라라는 인문학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들이나 유명인사 이런 분들을 쭉 인터뷰해서 지혜를 좀 전달하는 지혜 전달자로서 활약을 하고 있고요. 스스로는 마인즈 커넥터라는 정체성을 혼자 선포를 했어요. 더 나은 언어로 세상을 읽는다. 그래서 이제 만난 분들이 제가 이제까지 방한한 빌 게이츠를 비롯해서 이어령 선생님이나 윤여정, 이병헌, 이정재 이런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국내의 유명 인사들도 많이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현장도 있지만 혼자 방에서 쓰시는 시간 두 가지가 나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지 조금 배우고 싶었어요. 잘한다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은 인터뷰 일을 만나러 가기 전에 저는 이제 그런 말을 표현하는데 반은 채우고 반은 비우고 간다라고 하거든요. 균형을 맞춰서 인터뷰 일을 대하는 편이고요. 사람은 파동이 있잖아요. 자기 주파수를 계속 이렇게 발산을 하기 때문에 그 파동에 맞게 내가 이제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계속 공명하는 모습을 아주 적극적으로 듣는 표시를, 듣는 신용을 많이 해줍니다. 자기 얘기를 온몸을 다해서 듣고 있구나라는 보여주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가 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인터뷰 현장과는 다른 메타의 상태가 생기기 때문에 현장에선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감동적이지 않았던 단어들이 서로 막 붙어요. 과거에서 보거나 미래에서 보거나 이렇게 볼 때도 많거든요. 그 행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게 그러니까 시간을 건너뛰는 정보의 재조합, 해석 이런 게 있는 게 이제 쓸 때 일어나는 거죠. 조금 더. 어렵지 않으세요? 네, 어렵고 재미있고 흥분되기도 하고 안 풀릴 때는 너무 어렵죠. 벽에 머리를 쿵쿵 박죠. 네. 연애하는 그 자세가 인터뷰의 자세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인터뷰는 사랑과 경청이라는 여비를 지불하고 한 사람의 인생의 터널을 순식간에 다녀올 수 있는 굉장히 가성비 높은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인터뷰 할 때는 사랑의 마음이지만 쓸 때는 되게 한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잘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다정하지 않으면 컨텐츠 일을 못하는 것 같아요. 표현하신 것처럼 그 인생을 통과하는 결정체가 인터스텔라 같은 느낌을 받아요. 특히나 다정하고 특별한 관계가 이어령 선생님과의 관계이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네. 개인적으로 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니 생각했던 게 만약 내가 라스트 인터뷰 책을 낸다면 기꺼이 김지수와 할 것이다 라는 찬사에 가까운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어령 선생님 어떤 분이셨는지 기자님의 언어로 듣고 싶고 수많은 일을 하셨지만 저는 그냥 이어령 선생님 생각하면은 정말 전 국민의 스승이셨다. 스승이 가장 이번에 크게 담을 수 있는 정체성이 아닌가 싶고 마지막에 이제 암을 선고받으시고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우울한 상태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는데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본인이 평생을 연구했던 죽음의 극장에 자신이 이제 배우로서 들어가고 또 그걸 연출할 수 있게 됐다는 걸 진짜로 기뻐하셨어요. 화사한 장미밭 한가운데 죽음이 있다. 언어로 계속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때는 그랬었어요. 너무 마지막 순간이 힘드니까 이거는 사는 게 아니다. 마치 좀비와 같다 이거. 그러면서 사회적 죽음을 선포해달라고 하셨던 적이 있으세요? 최근에 본 문장 중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의사의 선고로 7, 80대에 죽는 게 아니라 20, 30대에 죽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어령 선생님 같은 경우에 결정권과 주체성에 대한 걸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나에게 돌려놓으려고 애쓰셨던 로맨틱 가이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와. 마지막에 그때 오징어 게임 한창 인기 있었을 때인데 오징어 게임을 화두로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 풀어주시고 그랬어요. 끝까지 네. 세상과 연결돼 있으셨네요. 끝까지. 그런 호기심은 어디서 나오셨을까요? 어린 시절에 빗대서 어머니에게는 문학을 배웠고 아버지가 사업을 좀 하셨는데 늘 새로운 발명기기 같은 거 만드시려고 농기구 같은 것도 만들어 보시고 막 그러셨나 봐요. 직장인들 30대 40대에게 좀 도움되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24시간 내내 해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내 인생에 오는 실패나 좌절이나 누군가가 나한테 주는 피드백이나 비판이 무서운
거예요. 진짜 실패나 진짜 좌절이 되지 않으려면 그 실패나 좌절을 가짜 실패나 가짜 좌절로 만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번 회사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몇 개월을 너무 힘들게 보낸 적이 있었는데 땅만 바라보면서 울면서 걸었어요. 거기서 중요한 건 마음껏 내가 울었다는 거. 그러니까 누워있지 않았잖아요. 울었고 그리고 걸었다. 걸어서 어디를 갔냐면 구청에 가서 심리 상담을 받았어요. 무료로 해주는. 스스로 구원한 거죠. 어떻게 보면 내 감정을 흘러가도록 계속 내버려두고 길을 터주고 고립되지 않는 것. 어떤 식으로든. 교통사고 같잖아요. 나는 제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회사의 사정으로 갑자기 이제 실직을 당하거나 중단되는 경험이 왜 나한테 도대체 이런 일이? 실패의 경험, 좌절의 경험이 살면서 없길 바라지만 벌어졌다라고 하면은 사실 능력보다는 운에 기대서 살게 되거든요. 불운도 오고 행운도 오고 다 그렇게 오는 것이고 쓰다 보면요. 이게 나한테 불운만은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또 깨닫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항상 전화위복이 있어요. 기적은 그렇게 툭툭 오는 거죠. 뭐라도 해야 됩니다. 뭐라도. 이력이 사실은 이제 저는 보그코리아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40대 중반에 나오면 재취업이 거의 불가능해요. 커리어가 오히려 좀 높은 경우에는 어렵거든요. 근데 거절을 받으면서도 계속 그 잡코리아의 이력서를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당연히 거절을 받았는데 또 뭔가 다른 생각을 가진 누군가가 이거 신기하네 이러면서 이 사람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력서를 넣었지? 그 인사과 직원들이 다 거절 메일을 이미 보냈는데도 우연히 대표이사가 보고 이 사람 한번 연락해봐. 이렇게 돼서 가게 되는 거죠.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전환이 되는 게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결국은 서사인데 오염서사가 있고 구원서사가 있거든요. 어린 시절에 그래서 행복한 경험이 되게 중요하긴 한데 어린 시절에 너무 많이 구박을 받고 막 너무 우울하고 행복한 경험이 없으면 제 경우인데 맨날 뭐 이사 다니고 맨날 결핍된 결손 가정에서 자라면서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계속 엄마가 자주 바뀌는 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사는 게. 내 인생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날 거야 라는 생각을 어린 시절에 한 거예요. 근데 그 서사를 바꾸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저는 이제 계속 구원자를 찾아다닌 게 이 인터뷰의 작업이었었고 어떻게든 엔딩은 좋은 엔딩으로 내가 만들어 가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좀 자주 해야 되죠. 구원 서사를 내가 쓰겠다. 이야기는 실패해서 생기지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지만 성공하는 사람이 자기가 실패했던 얘기를 하면 다들 그것에 더 크게 위로를 받고 솔깃하지 않나요? 모든 이야기는 다 실패해서 생기고 이민진 작가도 파친코 한 편을 써내는데 26년의 시간이 걸렸잖아요. 변호사를 하고 그만두고 이제 글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제 쓰는데 10년 동안 그런 글쓰기 아카데미를 다닌 거예요. 그래도 진척이 없는 거죠. 돈도 없고. 근데도 결국은 써내잖아요. 더 다채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26년 만에 한 권 쓰고 또 뭐 그 다음 소설도 백만장자를 위한 공짜 음식 그것도 11년 만에 쓰고 그러니까 실패를 겁내지 않는 배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기자님이 만나신 분들은 성공과 실패를 둘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을 만나셨을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좋은 삶은 뭔지 궁금해요. 손해보거나 조금 기여의 정도가 커질수록 되게 스스로에 대해서 보람있고 자부심이 커져요. 손해를 안 보겠다고 하면 불안이 되게 커져요. 사실은 그 불안은 자부심, 보람을 통해서 사라지게 만들 수 있거든요. 마트에 가서 이제 우유를 사잖아요. 유통기한이 제일 긴 걸 사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잘 샀다, 잘 소비했다. 제가 예전에 운을 잃는 변호사라는 분을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럴 때는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제일 짧은 걸 산대요, 자기는. 그래야 내가 좋아하는 이 마트가 오래 가야 전체 공동체에 좋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뭔가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성공한 사람들을 봤더니 그 끄트머리에는 테이커가 아니라 기버더라. 직장인 독자들에게 이번에 나온 이 의젓한 사람들이 어떤 힘이나 위로를 건네줄 수 있다고 보시나요? 마음이 많이 쪼그라들어 있으실 텐데 이게 좀 담대해지지 않을까? 좀 배포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이 책을 읽으면. 의젓한 사람들이 의젓한 마음, 의젓한 인생이라고 해서 의젓한 마음에는 나태주 시인이나 박정민 배우 뭐 이런 분들이 있고
있고 의젓한 인생에는 애덤 그랜트나 또 뭐 뉴욕의 목수 마크 앨리슨 뭐 이런 분도 있고 굉장히 인생을 단단하게 살아내신 분들이거든요. 의젓한 인생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가 있고요. 정보, 컨텐츠, 지혜가 있죠. 그것을 어떻게 내가 이제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식의 구체적인 가이드가 있으니까 아마 읽고 나시면 세상이 그렇게 무서워할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너무 행복에 집착을 하는 것보다 어른스럽게 의젓하게 사실은 인생을 관통하는 진리는 고통이다. 비관적으로 고통 이게 아니라 역경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인생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었지 라는 해석의 틀을 또 가질 수 있으니까 해석의 틀이 있는 사람이 사실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의젓함이 사실은 제가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해석을 하거든요. 견디는 힘 그건 이제 미래에 대한 상상력 을 통해서 버티는 거잖아요. 지금이 저는 의젓함의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까지 왜 인터스텔라를 하면서 쭉 시대의 언어들을 촉을 이렇게 쭉 따라왔거든요. 15년에서 17년 사이에는 어른다움에 대한 우리가 엄청난 열망이 있어서 그때 생각해보면 2015년, 17년대 어른이 들어간 책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었거든요. 어른은 뭐냐 결국은 제가 발견한 건 성실이었어요. 인격의 핵심은 성실함. 꾸준함이고 반복인데 기분이 조석지변하지 않고 좋은 기분으로 계속 좋은 언어를 이야기를 하면서 성실하게 자기 길을 어른의 시대였어. 그 다음 2017년 그 이후가 자기다움이거든요. 자기 즐거움에 몰입하는 게 자기다움인 거예요. 내가 언제 기뻐하지, 언제 좋아하지? 그 좋아하는 것에 빠지는 게 이제 시간의 몰입. 성실하고 몰입이 되게 달라요. 시간 사용법이. 성실은 자기 즐거움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힘들어도 그냥 윤리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게 성실이고 몰입은 시간 가는 게 모를 정도로 그 일에 빠져드는 거거든요. 그거는 재밌어야 그럴 수 있어요. 몰입이 있어야 자기다움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이 이제 일잘러, 탁월함 쭉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다움 끝에 약간 욜로가 나오면서 직장인들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러면서 다 도망가 일터에서 떠나요. 내가 너무 착취당했다. 기성세대에 의해서 청년들이 착취당했다. 이렇게 살지 않겠다. 떠나보니까 결국은 나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건 일밖에 없는 거예요. 일을 잘했을 때 내가 진정으로 기쁘지 소비만 하고 있을 때 기쁘지 않거든요. 진짜 나의 정체성은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통해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잘러 일을 통해서 나다움을 증명하고 싶다라는 그러면서 이제 문장 수집 열풍이 일기 시작하죠. 좋은 문장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싶으니까. 그 다음 완전히 코로나를 통해서 세상의 가치 기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신자유주의, 능력주의, 생산성, 효율성, 승리, 기쁨 이런 게 아니구나. 진짜 심리적인 자원은 슬픔이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약함이구나. 다정함이구나. 다정함을 담은 책들도 아마 많이 나왔을 거예요. 이 생태계는 적자생존이 아니라 선자생존이구나. 공감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진화를 해왔구나라는 게 밝혀지는 거죠.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의젓함인 거예요. 의젓함이 왜 시대적으로 필요한가 보면 세상이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경제 공황, 전쟁. 근데 이게 언젠가 이런 적이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1920년대, 100년 전에 그랬어요.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빅 히스토리 차원에서 보면 역사가 한 80년에서 100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다는 걸 밝혀내요. 지금이 1920년대 그 시기와 되게 비슷한 거예요. 위기의 시즌인 거예요.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위기의 시즌을 겪으면 봄이 오잖아요. 다음 세대가 그래서 그만큼 필요한 것이고 지금 위기의 시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바라볼 깊은 시야 지금 버티면 봄이 오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알면 버틸 수 있잖아요. 이게 다 각자 세대의 역할들이 있고 지금은 그 모든 세대가 함께 위기의 시즌을 같이 서로를 좀 책임지는 용기를 내면서 버티면서 다음 시간대를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게 의젓함의 기본인 것 같아요. 시간 없이 가성비 좋은 성공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AI 시대를 끝내 견디는 방법은 비효율이라고 생각해요. AI를 쓰는 이유는 효율 때문이잖아요. 누군가의 취약함이 뭔가 다시 제가 살아가게 만드는 그 힘이 되어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약함을 드러내는 게 다정함이에요. 또 약함은 현재를 견디는 능력이고 의젓함은 미래를 돕는 능력인 거죠.